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된 허경영 10년간 출마 금지 재림예수 만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허위사실 공표죄, 거짓말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 거짓말해가지고 처벌된 허경영. 그러니까 허경영이 참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라는 그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버릇을 못 고치고 또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 떠들어대다가 이 허위사실 공표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아주 중형을 선고받은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출마를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는 이 허경영이 재림예수다 자기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은 예수의 몸이고 자기의 영은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해서 지금 종교계에서도 이 허경영에 대한 경계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 언론에서는 지금 이 허위사실 공표죄, 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그러한 정치인, 네, 그러면서 중형이 선고된 경우로 이 허경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중형을 선고받은 거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0년 동안 출마 금지가 돼버린 이러한 상황이죠. 네, 뭐 가까스로 이제 징역살이는 면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뭐 사실상 이거 징역 2년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유예 3년을 주면서 가까스로 징역살이를 면했는데 이때 이 허경영이 반성문을 썼다라는 겁니다. 반성문. 네, 그래서 반성문을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창조신이 법원에다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본인이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재림예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륵불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이 법원에다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거 자체가 아주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이 허경영이 아직도 신도들에게 내가 우주만물 창조신이고 하나님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국혁신당의 최강욱 전 의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고 2008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무영 무소속 전 의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위사실 유포, 네, 이 허위사실 유포로 결국에는 이런 허위사실 공표죄로 정치인들이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실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굉장히 진실이라는 진심이라는 이러한 측면으로 다가간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 가장 강한 힘은 바로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진심만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허경영처럼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또 거짓말을 하다가 처벌받은 이러한 정치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참 이 대한민국의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언론에서 보면은 이 허경영이가 우주를 창조했고 우주의 암흑 에너지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로유 뭐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네,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이 결국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선거권을 상실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200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그러니까 한국 대표가 될 이유가 없겠죠. 허경영이 뭐 장관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계에서는 이 허경영이
몸 안에 들어온 인간, 그러니까 자신을 신의 영이 몸 안에 들어온 인간이라는 의미, 신인이라고 쓴다. 그리고 우주 만물 창조신으로 칭한다. 실제로 이 허씨가 이 한 강연에서 예수의 영, 하늘의 신이 자기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은 자신을 통하면 초자연적인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점에서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의 특성과 닮았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만큼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러한 정치로부터의 격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 종교로부터의 격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종교의 세례가 되게 되면은 사람이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허경영이를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뭐 재림예수다 이렇게 믿는, 또는 믿는 척하는 사람들, 또는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대선에 허경영이 왜 출마되지 않느냐, 그래서 언론에서도 허경영이 왜 출마를 못하는지를 계속 지금 보도하고 있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 이 처벌된 허경영, 그래서 이 허경영이 거짓말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 북부경찰청 김호승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허경영이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자다, 거짓말로 처벌받았던 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분들에 대한 준강제추행 문제, 또는 각종 100여 건의 고소고발 문제에 대해서 이 허경영이라는 자가 이 거짓말을 잘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것을 바탕에 깔고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이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빨리 이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국민들이 계속 분노하고 있죠.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허경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경찰청을 주목하고 있고 김호승 청장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년째 준강제추행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수사 중이다라고 말하는 경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대선 후보들 나서야 된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됐든 한덕수 후보가 됐든 또 이준석 후보가 됐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왜 이렇게 허경영 문제가 작년에 거의 모든 방송에서 터져 나오면서 문제화됐는데 아직도 이 허경영 문제를 경기 북부경찰청이 2년째 잡고 있느냐,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 들으라고 저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이 허경영 문제, 이거 문제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경찰청의 김호승 청장은 이 허경영이 거짓말을 바탕에 두고 그동안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준강제추행,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피해, 그리고 경기 북부경찰청에 대한 신뢰도, 이것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명태균이 뭐 경찰청장 뿐만 아니라 뭐 지검장, 뭐 김영성 오선 의원에게 충성맹세 시켰다, 이런 얘기를, 이런 보도를 들으면 우리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명태균이가 경찰청장, 거기에다가 지검장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 오선 국회의원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저 명태균이가 허경영이하고 호영호제하고 지냈다.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그래서 허경영이 실제로 0.8선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허경영이가 뭐 5.6% 막 이렇게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는가. 그리고 허경영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허경영을 TV 토론에 나가게 해서, 그래서 윤석열을 지원하고 이재명을 공개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이 게이트 속에서 이 허경영 게이트 또한
강력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이거 보면 분명히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100여 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중강제추행 문제 이거 계속 경기 북부경찰청이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선 후보들한테 계속 저는 목소리를 전달하겠다. 그래서 경기 북부경찰청 김호승 청장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